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의 경제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라는 주제로 디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세금제도, 수치체제와 그 다음에 농업, 수공업, 상업, 무역활동 같은 이런 경제활동, 그리고 이제 토지제도,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먼저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에 기초를 하고 있죠.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실시된 거죠. 신진 4대부 중에서도 역성파, 급진파 4대부들이 과전법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을 세웠기 때문에 조선의 토지제도의 기본은 과전법이다. 과전법은 이제 관리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뭐 일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겠죠. 세금 제도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들에게 이 지급했던 과제는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준 거죠? 그렇죠.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준 겁니다. 죽으면 이제 관리가 아니니까 반납하는 것을 죽거나 관직을 그만두면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그 사전의 폐해를 혁파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곳곳에다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 관리하기 편한 경기도에 한해서, 경기지방에 한정해서 땅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죽으면 반납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토지가 부족해지는 건 없겠죠. 관리가 새로 들어오고 그 사람이 그만두면 새로운 관리에게 땅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사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관리가 죽었는데 그 부인과 자식들은 이제 남편만 보고 살았는데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죽었는데 책임을 져줘야겠죠. 그래서 수신전, 숫자가 지킬 숫자에 믿을 신자, 나라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아요. 또는 남편에 대한 그 믿음, 의리를 지켜달라, 이런 의미에서 과부에게 주어진 땅을 수신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훈량전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불쌍하다, 구율 활동할 때 그 불쌍할 훌자에 기를 양자입니다. 자식들이 뭐 아버지가 관리했는데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순식간에 고아가 돼버리는 그의 자식들도 있겠죠. 이런 애들은 나라가 부양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훈량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형식으로 세습이 되게 되는 거죠. 공을 세운 공신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공신에겐 또 공신전을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세습되는 땅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땅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처음에 과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땅을 주고 있었는데 전직관리, 현직관리, 전현직관리, 그리고 전현직 관리에게 이렇게 땅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땅이 부족해지는 거죠. 부족해지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땅을 줍니다. 그런 걸 세조 때 직전법이라고 하죠. 현직 관리에게만 땅을 줍니다. 그래도 부족해지네. 또 이 현재 관리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제대로 받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좀 많이 받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나라에서 관리해서 나라에서 주자 해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수조권을 관리들에게 줘서 관리들이 세금을 걷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걷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에서 세금을 걷어서 관에서 지급한다. 이걸 관수관급제라고 합니다. 이건 현직 관리에게만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직전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수치 방식만 관수관급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됐더니 관리들한테 어차피 주는 거 뭐 땅을 이렇게 줄 필요가 없이 쌀만 주면 되겠네. 물건으로만 주면 되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직전법을 폐지하고 녹봉제로만 직전법 폐지, 아예 직전을 폐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녹봉만 지급하게 됩니다. 현물만 지급하는 거죠. 월급만 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제도는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토지는 누구 거?
내가 수조권을 갖고 있어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 토지에서 신하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지배권이 국가가 확실하게 갖게 되는 거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된다. 그러면 이제 땅을 그래도 수조권이라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내 땅이야 라는 믿음이라도 흡족함이라도 있었을 관리들은 양반들은 그게 없어지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땅이 필요해.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내 땅이 필요해. 그래서 양반들은 어떻게든 농장을 자기 개인적인 땅, 대토지, 토지 소유 욕구, 양반들은 이제 토지 소유 욕구가 늘어나죠.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농장들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수취체제, 세금제도. 세금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조세, 공납, 역. 이건 시대별로 이렇게 많이 설명되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땅에다 부과되는 세금, 특산물을 바치는 거, 그 다음에 몸으로 때우는 거. 조선의 세금 제도 중에서 조세, 땅에다 부과되는 세금은 세종 때 만들어진 공법에 근거합니다. 세종이 얼마나 괜찮은 임금인지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세금 걷는 양을 나눠서 결정해요. 그 다음에 땅이 좋으냐 나쁘냐, 땅의 비옥도 가지고도 또 등급을 매겨서 차등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좋은 땅에서는 많이 걷고 열악한 땅은 넓어도 수확량이 적으니까 조금만 걷어야겠죠. 땅을 나눴어요. 나눌 분 몇 등급으로? 6등급으로. 그 다음에 그 해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해년자, 해를 나눴어요. 몇 등급으로? 9등급으로. 이렇게 해서 세금을 차등해서 받아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잘 될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특히나 이렇게 땅이 좋으냐 나쁘냐, 양반들이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좋은 땅을 나쁜 땅으로, 자신의 좋은 땅은 나쁜 땅으로, 평민들의, 양민들의 안 좋은 땅은 좋은 땅으로, 이렇게 하는 비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공납, 특산물 바치는 거. 토산물을 조사해서 9년 단위로 물품과 액수를 할당해 주면 이렇게 걷는 거 아닙니까? 고려시대 때도 힘들었지만 조선시대에도 백성들에게는 많은 부담이었습니다. 왜 부담이 됩니까? 항상 걷는 상공이 있는가 하면 별도로 걷는 별공, 이런 것들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그 해에 그 물건이 잘 안 났어. 그럼 관청이나 지방관청의 설이나 이런 애들이 관청의 설이나 이런 애들이 장난질을 치죠.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대신 내고 몇 배로 받아먹는 거, 이런 거. 방납의 폐단,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못 내면은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대신 막 걷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 힘드는 거죠. 인징, 족징, 이웃에게 걷는 거, 친척에게 걷는 거, 이렇게 해서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 역에는 두 가지, 군대 가는 군역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역이 있죠. 힘들어요. 토목공사에 동원되니까 힘들겠죠. 농사에도 방해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요역을 기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 가는 거, 전쟁이 계속 없는데 군대 갔더니 한가하니까 계속 일만 시켜. 그러니까 이제 안 가고 딴 사람 보내면 안 될까? 기피하게 되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불법적인 대립제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대신 세우는 거죠, 군대를. 이렇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군대 갈 사람들에게 포를 걷어서 그 군대로, 그 포로 군인을 사자, 직업 군인을 하자라는 제도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군포를 걷는다, 군포 징수제로 가는 거죠. 이런 문제점과 변청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9분이니까 오늘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파트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